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마 토요일이 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데요. 이 금남로는 이제 5.18 민주광장, 즉 예전 도청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5.16 민주광장이에요. 요거는 시 조례로 여기서는 집회나 뭘 하려면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제 신고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원래 이제 이 세이브 코리아가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지금 강기정 시장이 뭐 다른 사람 신고한 걸 뭐 빗대서 한 겁니다만은 이거 뭐 그구들 이리 와서 이 5.18 이거 집 밟는 거 용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금남로 다른 데서 하겠다. 근데 지금 거기 집회는 또 이 탄핵 찬성 단체 비상행동이 집회를 또 열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이브 코리아 측은 이번 주 집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일 것 같다고 신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20,000명을 모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찬탄 반탄 해갖고요. 찬탄 반탄 해갖고 이제 세대결이 벌어지겠는데 그것도 이제 5.18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그 의미가 있는 광주에서 이제 이런 세대결이 벌어지는데 해방 후에 그 신탁 통치에 대해서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눴잖아요. 찬탁 반탁에서 찬탁 반탁 해갖고 처음에는 이 사회주의 좌익들도 뭐 반탁을 했다가 나중에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이제 찬탁으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이쪽 우파 진영은 반탁을 했고 뭐 김일성, 박헌영 이런 좌익들은 찬탁을 했는데 그때 그 뭐 세대결 해갖고 막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해방 공간에서 정말 나라가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그 분단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지금 뭐 최장집 교수 같은 분이 원로 정치학자고 이 유사 내전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그 집회를 시장이 저런 식으로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원래 우리나라의 집회는 신고제잖아요. 네. 신고제.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뭐 5.18 민주광장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이제 금남로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 탄핵 반대 집회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는 신고제고 그다음에 그 5.18 민주광장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광장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용도에 반하면은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굳이 탄핵 반대 집회를 5.18 민주광장에서 하려고 시도했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1980년에 5.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충돌을 빚을 우려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남구 도동길 160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면서 집회 장소로 여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했던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광주광역시 그 위생 매립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쓰레기로 지칭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페이스북 포스팅을 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쓰레기로 몰아붙이고 적으로 취급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존립하기 어려워요. 그 기초를 허무는 겁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고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 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그죠? 명언입니다. 뭐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제가 박균택 의원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건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가 제일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만 보이는데 이 박균택 이 양반은 검사장까지 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아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광주 강산갑에 아주 그냥 공천 잘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또 법률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저렇게 쓰레기장을 저렇게 했다는 거 참 민주당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박구영인가요? 이번에 민주교육연구원장 아, 예. 있죠. 그만뒀죠. 2030들 뭐 저 네. 말라 죽여야 된다 말라줘야 이야기해서 된다. 이 양반이 알고 봤더니 전남대 지금 철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독일에서 뭘 공부했냐면 막시즘을 공부했어요. 아. 헤겔하고 막시즘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요 러시아나 독일 가도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막시즘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해갖고 어디 갈 데 없는데 전남대가 받아준 겁니다. 받아줘서 이제 하는데 아니 요즘 학생들한테 무슨 막시즘 강의한다고 그게 지금 옛날 저희 때는 그래도 막시즘 하면 그래도 강의가 좀 됐어요. 김수행 교수인가요? 서울대에 이제 경제학과 김수행 자본론 교수가 강의를 자본론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고 또 조선대 김홍명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 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시즘을 그때 이제 뭐 아주 정통적으로 해서 그때는 뭐 학생들이 뭐 막시즘 하면 뭐 와 할 때니까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픽을 내서 이 사람을 교육연수원장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시즘을 공부한 사람을 교육연수원장? 이거는 민주당을 막시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개딸 전체주의 정당에서 뭐 막시즘 전공자 뭐 맞네. 딱 그 사람이네. 그게 그거죠 뭐. 잘 어울리는데요. 네. 잘 그리고 어울리네. 민주당은 그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교육연수원장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네요. 충분히 있고도 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음. 정봉주 전 의원 하면은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은 네.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망언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육연수원장 했던 정당인데 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다. 강기정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사진 하나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젠가 하면 강기정이 싸움을 참 잘합니다. 이 주먹을 잘 써요. 주먹을 잘 쓰는데 옛날에 김성애 의원이라고 계세요.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의 또 유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한테 그때 이제 최재성도 원래 주먹을 잘 써요. 최재성도 워낙 참 밑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주먹을 잘 쓰는데 그때 유명했습니다. 저 김성애 의원하고 이제 몸싸움하면서 그때 이제 저 주먹에 강기정이가 이게 아구창을 맞아갖고. 강기정이 먼저 때렸어요. 네, 먼저 때렸는데 이게 한번 네. 어퍼컷을 당해서. 저게 아마 2011년 그 연말 예산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안 때. 네, 저기 보면 이제 현정님은 강기정한테 아구창 안 맞아봤죠? 제가 왜 맞아요? 전 한 2번 맞아봤습니다. 한번 맞아보세요. 저 김영우 의원도 보이고, 김성애 의원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MB한테 경제전화까지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뭐 안 맞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광주는요 가면 이 시장이 거의 왕입니다. 왕. 예? 이게 거의 모든 걸 다 저렇게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쨌건 요즘 이제 전환길 씨가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비상계엄이 선포하는 거 옳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너무 막 나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본인 다시 나오겠다. 원래 3월 1일 집회 끝으로 이제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두겠다는 건데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선 국면인데 그 대선 국면에 나와서 막 저걸 해대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외치는 분들 뭐 상징적 인물이 전환길 강사가 됐는데 이제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실 것이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는 전부 존중받아야 된다고 봐요. 불법 폭력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인 의사 표현을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또 불복 투쟁을 해나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아까 최장직 교수 내전이죠, 표현대로면 내전. 유사 내전에서 유사자가 빠져버리고 내전이 되는 네, 거예요. 내전이. 예.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재명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죠? 이재명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걱정입니다. 지금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반대하는 또 이런 어떤 이 국민의 뜻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시점에 가서는 또 이게 만약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또 국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또 거기에 대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세게 가다 보면 이게 또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이재명한테만 땡큐 시키는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편향되었다고 굉장히 우려에 마지 않으시는 네.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또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헌납하는 저는 그런 사력 입지 못한 행동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지명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보수가 민심의 중앙값에 근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TPO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계속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해서 헌재가 더더욱 기울어져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헌법재판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굉장히 사려 깊은 언행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목소리 높으면 그걸 참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이재명한테 권력을 줘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때 싸우면 되지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러면 정권을 가져갔는데 싸우면 많은 아마 피해나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방향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